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그 행위 주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는, 자, 이게 이제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국민, 영토,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권을 가진 그런, 주체. 이 국가가 바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시대에 어떤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 정부, 즉 국가죠. 국가와 국가끼리 협상하고 국가와 국가끼리 또 약속을 하고 또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럼 이제 국가의 특성 1번.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지위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제기구에 또는 국제회의에 일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죠.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열관계가 있겠지만 서로 협상하고 때로는 또 압력을 행사하고 또 무력을 또 행사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전쟁. 자, 3번. 당사국 간의 합의, 또 제3자의 조정, 국가 간의 약속, 협약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가는요. 그 다음에 4번. 재난이나 빈곤 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구호 활동에 참여하게 되죠. 자, 여기 3번하고 4번은 이 세계화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지녀야 할 또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의무라고 할까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돕는 그런 구호 활동을 해줘야 된다. 이게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의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전 지구촌의 시민들, 세계 시민이라고 하죠.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세계 시민.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이 세계 시민들로 구성된 그 각각의 국가라는 단위들이 모였을 때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정부 간 국제기구. 자, 국가와 국가끼리의 그 결성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으로 치면 우리 갑, 을, 병 이런 학생 한 명 한 명이 결성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자, 이게 이제 정부 간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들로 결성되어 있다. 자, 특징.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자, 예를 들면 UN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죠. 국제연합. 그래서 UN은 전쟁 지역에 그 UN 평화 유지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때 그거를 조정하고 또 분쟁도 중재해주죠. 국가들의 행위를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국제규범도 이런 국제기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류를 보면 국제연합이 있어요. 국제연합은 가장 큰 단위의 국제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고 또 선진국의 이익을 또 증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제적 목적의 단체입니다.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해서 IMF라고 있어요. 우리 1997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죠. 그때 국제통화기금에 SOS를 취하잖아요.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화를 좀 빌리죠. 네, 그 빌려줬던 그 기관이 바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이것도 국제기구고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 자, 요것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 각국들이 협력해서 병도 치유하고 의약품도 서로 주고받고 구호활동도 서로 해주고 또 세계보건기구 그 자체적으로 또 여러 구호활동도 또 하고 의사들도 활동하고 이런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는 ILO라고 하는데 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의 그 위상을 또 그 다음에 복지를 이렇게 또 처우를 또 증진시켜주고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 자, 그 다음에 유니세프라고 있는데요. 자, 유니세프는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기구다 라고 되어 있죠. 보건, 영양, 식수 및 위생, 교육, 긴급 구호 사업을 펼친다.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유니세프. 그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3번 국제 비정부 기구라고 있어요. 자, 이 비정부 기구는 영어로 NGO라고 합니다. NGO. 들어보셨나요?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가 배제된. 자, 오른쪽에 보면 일반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의 어떤 개입 없이 구성된 행위 주체다라고 되어 있죠. 자, NGO는 국가가 개입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환경보호라든지 또 핵전쟁 반대라든지 원전을 건설하는 걸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또 여러 캠페인도 하고요. 자, 요즘 시민사회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로는 국경 없는 의사회. 자, 이름에서도 보듯이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피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가서요.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는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국제기구, 정부 간 결성된 국제기구는 여기 보면은 학교를 도와주고 있죠. 지진이 난 건가요? 아, 폭격이군요. 폭격. 왼쪽이 지진이고 폭격으로 무너진 학교에 그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국제기구가 또 합니다. 물론 개별 국가가 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국경 없는 의사회. 아까 봤던 국경 없는 의사회. 여기서는 자, 초국가적인 그런 여러 국가에서의 그 의사들이 와서 여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국가들에 가서 병을 치유해주고 이게 진료해주는 의약품도 제공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자, 이제 그 외의 행위 주체들도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또 개별 국가 내 지방정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군, 요런 어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지방정부. 또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개인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지명도 높은 사람이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